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정표 변호사입니다. 어떻게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해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사실 만만치 않죠. 공인중개사 민법도 어렵고요. 부동산 학개론도 어렵고 또 공법까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과목들 예컨대 중개사법이나 세법이나 공시법이나 이런 것들이 뭐 아주 만만하고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 정말 이게 참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 시험 합격 여부가 좀 불투명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과목이요. 대표적인 게 민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이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뭐 기본적인 강의, 또 깊은 내용, 심화 강의, 또 가장 어려운 고급 강의 이런 내용들을 한꺼번에 설명하다 보니까 혹시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야 너무 어렵다 이러실 수 있지만 공부를 반복하시다 보면 이런 것들이 전부 시험에 연결이 되고 그래서 고득점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아시게 될 겁니다. 결국은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오늘 공부할 부분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제104조입니다. 여기는 조문 숫자도 조금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104조에 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요. 레파토리를 알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하고 이 갑이 누구냐면 노인이에요. 85세. 사실 뭐 요새는 85세 그러면 청춘이죠. 노인인데요. 요 을은요. 상대방인데 상대방 30세 이렇게 할게요. 연령으로만 그냥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토지, 매매, 계약을 한다. 그러면 갑이요. 토지를 갖고 있다 파는 매도인이에요. 을은 매수인이에요. 이런 용어들 쫓아오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계약의 실상을 조금 더 검토를 해보니까 요 노인 쪽에서 토지를 주겠죠? 토지를 팔았으니까 요 토지 시가가 5억 정도 해요. 그런데 지금 상대방이 대금을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대금이 5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싸게 팔았네. 가만히 보니까요. 이 노인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회식 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나 봐요. 그래서 뭐 아들이 형사 구속된다고 하니까 그거 변호사도 구해야 되고 뭐 합의금도 마련해야 되고 하니까 노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애를 빼내려면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토지 이게 5억짜리인데 잘 안 팔리잖아요. 근데 너무 싸게 이렇게 팔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걸 용어 정의를 좀 해보면요. 지금 노인이 토지를 이렇게 줬잖아요. 이걸 급부다 이렇게 부릅니다. 급부 주었다 이런 뜻이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은 5천만 원 주잖아요. 이걸 반대급부다 이렇게 부르고요. 여기에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서로 균형이 맞지 않죠.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퀄이 안 된다. 이거를요. 우리 법조문은 현저한 불균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불균형한 경우 이거를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뭐 불공정한 법률행위 모든 요건을 한꺼번에 포괄한 건 아니에요.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불균형되게 한 거, 이런 걸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하는데요. 그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노인 되시는 분이 지금 굉장히 궁박하거나, 궁박이라는 건 쪼들린다는 거죠. 궁박 이렇게 적었어요. 또는 경솔하거나, 또는 사회 경험이 없어요. 무경험. 한데요, 상대방은 이거를요, 알고 이용했을 때, 이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 같이 법률을 공부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법률 상담을 하러 왔어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이거 어떡하지? 했더니 그거 불공정한 법률행위인데 민법 104조가 적용되는데 라고 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 요건은요. 이렇게 일방이 급부한 것과 상대방이 반대급부한 것이 현저하게 불균형해야 된다. 이것을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객관적 요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일방이 상대방한테 반대급부를 너무 이렇게 현저하게 불균형하게 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일방이 궁박경솔 무경험하고 상대방은 이를 알고 이용했다. 네. 이 요건을 불공정한 법률에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네, 일단 이것만 갖고도 여기에 유명한 시험 문제가 있는데 OX 한번 해보세요. 일방의 궁박 사실을 알고 상대방이 그 일방과 현저하게 불균형한 계약을 했다면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백사조가 적용될 수 있다. OX, X예요. X입니다. 왜요? 상대방이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만 갖고는 부족하고요. 반드시 알고 이용까지 해야 됩니다. 네, 요 이용해야 된다는 거. 좀 이용이라는 것은 막 이렇게 그 계약을 막 사용해가지고 막 그런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요 요건들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또 유명한 시험 문제가 있는데 일단 용어 정의를 하고 가면요. 지금 이런 계약의 형태, 레파토리를 가만히 보시니까 용어가 두 개가 있어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요. 그러면 갑이 가해자예요? 을이 가해자예요? 당연히 을이 가해자겠죠. 네, 그래서 을이 가해자 이렇게 용어 정의를 해놓고요. 또 갑은 피해자. 네, 이렇게 용어 정의를 조금 해놓을게요. 근데 우리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두 가지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그렇죠. 객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뭐예요? 이거죠. 급부와 반대급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다음에 주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이 뭐예요? 시작. 피해자는 궁박, 경솔, 무경험해야 되고, 다음에 상대방, 가해자는 이걸 알고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상대방이 알고 이용해야 된다는 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되잖아요. 알고 이용까지 해야 돼요. 근데 피해자 쪽에서 궁박, 경솔, 무경하다는 거는 한 개만 갖추면 충분히 이 백사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가만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떤 사람이 궁박해. 궁박이라는 건 쪼들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막 쪼들리는 거 또는 정신적으로 막 이렇게 쪼들리는 거 이런 것들이 궁박이에요. 즉 궁박에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경제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포함이 되는데요. 정신적 이렇게 적었어요. 경제적, 정신적 다 포함되는데 궁박, 경솔, 무경 어떤 사람이 쪼들리면서 경솔하면서 경험도 없으면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궁박, 경솔, 무경험은 한 개만 갖추면 충분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리고 정신적 궁박도 궁박에 포함된다는 거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다 대법원 판례들이에요. 네.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있잖아요. 우리 대법원 판례가 뭐라 하냐면 이 객관적 요건으로 주관적 요건의 존재가 추정 이렇게 적었어요. 되지는 않는다. X 추정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한번 OX로 대답을 해보세요. 갑과 을 사이의 거래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다면 그 일방에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이 추정이 된다. OX? X죠. 왜냐하면 객관적 요건이 갖춰졌더라도 주관적 요건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추정되지 않으니까 이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에 대해서 소송을 했을 때,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건 무효잖아요. 라는 건 누가 입증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 주장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때 입증할 것은 객관적 요건의 존재를 입증을 해도 주관적 요건의 존재가 추정되지는 않으니까 이 무효 주장자가 전부 입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무효 주장자, 누가 무효라고 주장할 거예요? 가해자가 무효라고 주장할 거예요? 피해자가 무효라고 주장할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피해자가 계약을 잘못했네. 그러니까 이거 무효였으면 좋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건 피해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효 주장자, 즉 피해자 쪽에서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모두 입증을 해야 된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가 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관련해서요. 이제 또 중요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객관적 요건이 있죠. 이거 좀 불러주세요. 시작.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이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객관적 요건입니다. 우리 민법은요, 백사조에서 이거 불공정한 법률행위야 라고 하려면 이처럼 급부와 반대급부가 있는데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대급부와 관련해서 판례들이 있는데 과연 이런 행위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이 될까와 관련해서요. 첫 번째, 채권 포기가 있습니다. 채권 포기는요, 내가 누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을 포기할게. 이런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 그럼 이런 채권 포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이 될 것이니까 예를 잠깐 들을 텐데, 예를요, 요 밑에나 요 위에는 아주 중요한 걸 적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밑에다 잠깐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갑이요, A 회사. 갑의 남편이 을이거든요. 남편이에요. 남편이 요 A 회사에 어음을 발행했어요. 실제 대법원 판례입니다. 어음을 발행했는데 이 어음이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A 회사가 남편을 고소하겠다. 고소. 그런데 이 남편의 부인되는 갑이죠. 이 부인이 그 전에 A 회사에 빌려준 돈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돈이 있는데 채권이라고 적었어요. 그 남편을 고소하겠다. 고소하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남편이 부도음을 발행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쪽에 고소하려고 하니까 이 남편의 부인되는 사람이 아유, 우리 그 양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요 채권을 포기를 할 테니까 우리 남편을 고소하지 말아주세요. 고소권을 포기해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컨대 부인이 갖고 있는 채권이 회사에 대해서 5억이 있었는데 남편을 고소하려고 하는 회사가 고소권을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부인이 뭔가를 포기했죠. 지금 채권 포기는 단독행위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쪽에서 내가 채권을 포기할 테니까 당신한테 돈을 안 받을 테니까 이쪽에서 일정한 급부를 했죠. 그러면 상대방인 회사 쪽에서 반대급부를 했어요? 안 했어요? 상대방 쪽에서도 뭔가 내 거를 행사를 안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고소권을 포기했잖아요. 즉 반대급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만약에 불균형하다면 지금 불공정한 법률이 객관적 요건을 갖췄죠.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도 객관적 요건, 즉 반대급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적용이 된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네. 그래서요, 요 채권 포기 같은 단독 행위에도 불공정한 법률의 적용이 있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또 다른 판례가 기부행위예요. 기부행위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부행위는 다른 말로 주는 거 증여계약이에요. 증여계약. 칸이 좀 부족한데요. 요쪽에다 설명을 해볼까요? 예를 들면 갑이요, 을한테 기부 5억 원, 5억을 기부를 합니다. 한 갑이 준 게 5억이죠. 을은 뭘 줘요? 기부라는 건, 증여계약이라는 건 법률적 성질이 계약이긴 하지만 기부행위, 증여계약은요, 일방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 쪽에서 반대급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논리 구조상 기부행위나 증여계약은 일방만 주지 상대방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급부의 반대급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구조상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104조가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잘 나오고, 이제 그 밑에 부분은 그렇게 자주 출제는 안 되는데 여기까지는 좀 해두셔야 돼요. 경매예요. 경매. 아이고 불공정하게 잘못됐네. 내가 궁박 경설 무경험하고 뭐 상대방은 이걸 알고 이용했네 라고 하려면 이건 개인 간의 매매를 의미하는 것이지, 경매는 법원이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 간의 매매가 아닌 경매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정리해 두셔야 돼요. 채권 포기라고 출제될 수도 있고 단독행위라고 출제될 수도 있는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남편이 부속된 위기에 처하자 부인이 채권을 포기했죠. 이에 대해서 회사는 남편에 대한 고소권을 포기했죠.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불균형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행위나 증여계약 같은 경우는 일방만 주는 거죠. 상대방의 반대급부가 없어서 불공정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요. 불공정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 개인 간의 거래예요. 법원이 개입하는 경매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한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네,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불공정한 법률에 관련해서 일단 우리민법 104조는요. 이거 불공정한 법률행위야? 이거 무효야. 이거 효과가 없어. 무효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가만히 이 레파토리를 보시니까 이런 행위를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나쁜 짓이죠, 사실은. 아니, 노인이 지금 굉장히 궁박한 상태, 경솔한 상태, 무경험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걸 알고 이용해 먹는 놈은 나쁜 놈이죠. 그래서 이거 무효라고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나쁜 짓이네. 나쁜 짓은 무효야. 이런 거 우리가 전에 배웠죠. 그렇죠. 103조예요. 103조. 103조가 뭐죠? 반사회 질서 행위라고 했죠? 이거 무효입니다. 무효. 아니 그럼 이것도 나쁜 짓이라며.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나쁜 짓인데 그거보다 더 큰 범위에서 나쁜 짓 하지 마세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하지 마세요. 그건 무효입니다라고 103조가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요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똑같이 나쁜 짓이지만 몇 가지 요건을 더 갖춰야 돼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갖춰야지만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104조, 즉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지금 그림을 가만히 보시니까 103조 안에 들어와 있죠. 103조의 적용 범위 안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할 때 104조는 103조의 예시. 예로 든 거예요. 야, 이것도 나쁜 거다.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쁜 거다. 물론 더 큰 범위에서 나쁜 짓,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가 있는데 104조는 아무튼 이 103조의 나쁜 짓의 일종, 즉 예시에 해당한다. 예시에 불과하다. 맞는 질문입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근데 시험을요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당사자가 어떤 법률행위를 했는데 104조가 적용되려면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행위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 104조의 요건을 전부 충족은 못했어요. 그러면 104조가 적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104조가 적용되려면 104조가 원하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다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 요건을 못 갖췄으면 104조 적용될 수가 없지만 여전히 103조에 해당해서 무효가 될 수 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OX? 오죠. 그렇죠? 104조의 법률행위는 103조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떤 법률행위가 분석을 해보니까 104조 요건을 못 갖췄다 할지라도 여전히 평가를 해보니까 사회질서에 반한다면 무효가 될 여지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해서 마지막 설명인데 역시 좀 어렵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예요. 근데 우린 전 시간에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서 무효에 관한 공식을 배웠습니다. 자, 무효라는 건 이 토지매매 계약이 효과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이행하기 전이면 불러주세요. 그렇죠.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계약이 무효인데 갑과 을 사이에서 5억짜리 토지를 주고 그다음에 을은 상대방한테 을은 이 피해자한테 대금 5천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아직 서로 이행을 안 했어요. 그럼 서로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행 후예요. 이행 후라고 적었습니다. 이행 후라는 건 상대방 쪽에서 얼마를 줬어요? 5천만 원 이미 줬어요. 이렇게. 다음에 노인은 뭘 줬어요? 그쵸. 토지를 등기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등기라고 적었습니다. 등기까지 해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불공정한 법률행위네. 그래서 무효야. 그러면 야 이거 계약이 무효인데 내가 괜히 줬잖아. 그거 나한테 다시 돌려줘를 법률적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법 748조가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저랑 약속을 했어요. 전 시간에 무효이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지를 살필 때는 반드시 뭐까지 검토해라? 그렇죠. 불법 원인 급여 746조라고 그랬죠? 종수자 모르셔도 돼요. 예,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여부를 살필 때는 반드시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봐야 되는데, 자, 그럼 다시 레파토리로 가실게요. 지금 갑과 을 사이에서 누가 불법해요? 둘 다 불법해요? 갑이 불법해요? 을이 불법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판단하셨을 때 누가 불법한 사람이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갑은 그냥 피해본 사람이에요. 을은 갑이 군박, 경솔, 무경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용까지 한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을은 불법하죠. 그러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죠? 불법한 원인으로 재산을 준 사람은 지가 불법을 해놓고서 그걸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은 불법하지가 않죠. 갑은 피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이 안 되니까 계약 자체는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돌려줘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죠.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지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면 계약 자체는 무효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무효인데도 이미 이행이 됐다는 건 을은 얼마 줬어요? 5천만 원 줬어요. 갑은 뭘 줬어요? 토지 등기까지 넘겨줬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유 이거 계약이 무효야. 무효인데 괜히 이행을 했네 하면서 요 피해자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즉 토지 반환 청구, 토지 반환 청구, 빨간색으로 토지 반환 청구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갑은 불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을에 대해서 이 등기 말소를 청구하면서 토지를 돌려달라, 토지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을은 불법해요, 안 해요? 불법하죠? 여기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을은 갑에 대해서 지금 뭘 줬죠? 5천만 원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소송까지 전부 가서 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집행까지 다 하게 되면 갑은 을로부터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죠.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을은 얼마 줬어요? 5천 원 줬잖아요. 그 5천만 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결국 갑은요 토지도 돌려받고 5천만 원을 그대로 갖고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최종적인 결론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세밀한 내용까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어느 부분들이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지 점검만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04조 조문 숫자는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요 104조는 103조의 예시에 불과하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럼 이거 시험제를 낼 때 어떻게 끝내냐면 104조에 해당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103조에 해당해서 무효일 수 있다. OX 5조 5. 왜냐하면 104조가 적용이 안 돼. 요건을 못 갖춰서 그래도 여전히 사실세에 반해서 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러면 지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그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불균형해야 되는데 이것이 객관적 요건이죠. 다음에 피해자는 궁박, 경솔, 무경험해야 되는데 궁박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포함하고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갖출 필요 없이 한 개만 갖춰도 무방합니다. 다음에 상대방은 이걸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이용까지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주관적 요건이고 객관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해서 주관적 요건까지 추정되는 건 아니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피해자의 피해자. 피해자 쪽에서 모두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급부와 반대급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반대급부를 기준으로 해서 판례를 봤을 때 채권 포기는 반대급부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상대방의 고소권 포기 때문에.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에 적용되지만 기부행위나 증여계약은 적용이 안 되고요. 경매는 법원이 개입하는 거기 때문에 뭐 궁박, 경솔, 무경 이런 게 따라올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